입니다. 네, 우리 교재는 526페이지가 되겠네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요,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두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요. 한 문제 정도. 네, 많이 나오면 두 문제인데. 자, 그럼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뭔지를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말 그대로, 항상 말 그대로예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해주는 제도죠. 그럼 공시라는 게 뭐예요? 공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공시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그냥 부동산 가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토지 가격을 알려주는 게 있고, 그게 토지 가격 공시제도죠. 주택 가격을 또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주택 가격 공시제도죠. 그 최근에 하나 더 생긴 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얘는 그냥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얘가 생긴 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문 하나로는 나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527페이지 봅니다. 공시지가 제도에 의해가지고 뭐라 쭉 적어놨어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공시지가 제도의 도입 배경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맨 먼저 나오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죠. 보이세요? 네. 자, 이걸 하기 전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죠. 그죠?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긴 법률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 제도는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이다, 법률에 있는 내용이다. 법률에 있는 내용이라는 건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규칙하고 관계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토지 가격 공시제도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 공시제도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조사해가지고. 지금 5월 31일 되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표준지 공시가 발표했죠. 네, 지금 그런 거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국가가 토지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알려주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전국에 얼마나 많은 토지들이 있습니까? 그 토지를 전부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 전국에 인구조사 하는 것처럼 우리 5년마다 가서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전 국토의 전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는 뭐냐면 표준지의 가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선거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울산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과연 누가 이길지. 그러면 전 국민, 전 시민에게 다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물어볼 수 없죠. 그럼 여론조사 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10대에서 몇 명, 20대에서 몇 명, 30대에서 몇 명 이렇게 대표성 있는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 토지, 전 국토의 토지를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가 되는 토지 가격을 조사하자. 대표가 되는 토지. 그럼 이 대표성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를 것 같아요? 그게 표준지예요. 표준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표준지는 한마디로 대표 선수야. 대표 선수. 그러니까 표준지의 가격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표준지 공시가예요. 됐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의 가격인데, 표준지는 대표 토지다. 대표 토지. 됐습니까? 자, 그럼 대표 토지 가격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의 토지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개별 토지라 그래요. 개별 토지. 그럼 개별 토지 가격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 개별 공시지가라 불러요. 개별 공시가라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느낀상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구해가지고 이 두 중에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이걸 먼저 구해야지. 맞아요? 이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느낌 옵니까? 오지.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가 표준지야. 내가 쓰는 데가 표준지야. 표준지 가격이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럼 옆에 이거는 개별 토지야. 얘는 표준지 아니야. 그럼 이 토지 가격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얘가 얘보다 표준지보다 한 10% 더 높은 것 같아. 그 배율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10만 원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11만 원. 그럼 이렇게 배율을 정해주는 표가 있으면 참 좋겠네. 예? 100번지가 표준지면 100-1번지는 2배 비싸. 100-2번지는 10% 비싸. 이런 표가 있으면 딱 그대로 적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토지 가격 비준표예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안 묻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큰 흐름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플로인지 알겠습니까? 흐름인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공부할 거거든. 이거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표준지가 뭔데? 표준지가 뭐야? 이걸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표준지 공시가라는 게 표준지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표준지 가격을 구한다는 거는 표준지를 평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짜리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기준으로 가지고 해라. 평가 기준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누가 평가하는데? 누가 결정 공시하는데? 누가 결정 공시하지? 왜 하는데? 효력은 뭔데, 효력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대충 얘기했어. 이거 구하려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의신청은 난리 났지, 지금.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개별 공시지가 똑같아. 하나 더 하면요. 어떤 거를 공시하는데, 공시사항. 이 내용을 여기서 그대로 그냥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표준지 공시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알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는지 지금 큰 흐름을 봤어요. 이걸 알고 봐야 이게 뭔지를 알지, 그냥 뭐 들이대가지고 하면 이게 나중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527페이지예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동그라미 하세요. 법률. 제가 아까 표준지 공시가든 개별 공시가든 전부 다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누가 하냐고 그랬잖아. 누가 해당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줄칩니다.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지 공시가가 뭐예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의 가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자, 그럼 표준지라는 게 뭘까? 그 밑에 보세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있는 토지를 뭐로 한다? 표준지로 선정. 물론 이 네 가지 알면 좋지만 굳이 안 외워도 외우면 좋아요.
하지만 표준지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는 토지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표준지는 대표성이 있는 토지구나. 우리가 대표 선수 뽑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떤 국가에서 지표로 삼을 때 중산층 무슨 조사를 하는데 중간층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저 밑에 있는 사람이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조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중용성이라 그러잖아요. 중용성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대표성과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넘길게요. 그럼 528페이지 보시면 회색 박스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법률인 거예요. 법률 내용이에요. 법률 내용.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줄을 치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시험 제가 왜 이걸 읽느냐면 시험 지문은 법률 규정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익혀놔야 돼요. 법률에 나오는 내용은 법률적인 용어를 써서 내지 이걸 익혀놔야 돼. 우리가 살을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자,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자, 1번. 국토부 장관은 줄쳐야 되겠죠. 그리고 가면 표준이죠. 표준 동그라미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장관이야. 표준 나오면 다 장관이에요. 표준은. 장관. 그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 장관을 시군구청장으로 잘 바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토지 이용 사항이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그죠? 표준지에 대하여 줄칠게요. 공시 기준일 현재 그 줄치고 별표하세요. 자, 우리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 규칙 할 때 기준 시점 기억나세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였잖아요. 그 언젠데 기준 시점이? 가격 조사 완료일.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도 보세요. 토지 가격이 그대로 있어요? 변해요? 변하잖아. 그러면 표준지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필요해 안 필요해? 기준 시점과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그거를 기준 시점이라 이름 부르지 않고 공시 기준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시 기준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제냐? 그게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자, 그럼 제가 감정평가 규칙할 때는 시점 나오면 전 뭐라고 그랬어? 기준 시점. 그럼 표준지 공시가든 개별 공시가든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할 때는 시점이 전부 다 어떤 말이 나와야 돼? 공시 기준일 현재 이런 말 나와야 돼. 다른 말 쓰면 안 돼. 공시 기준일 현재라고요. 공시 기준일 현재. 제가 이렇게 줄을 치고 동그라미 하는 거는 지문을 읽을 때 그 글자를 바꿔놨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긴 지문 어떻게 다 읽습니까? 긴 지문 다 못 읽어요. 읽어 나갈 때 이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몸에 빼야 답을 빨리 찾아요. 자, 또 계속 읽겠습니다. 공시 기준일 현재 단위 면적당 줄치고요. 시장 가치입니까? 적정 가격입니까? 적정 가격입니다. 시장 가치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야?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자, 감정평가 규칙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잖아요. 근데 표준지 공시가는 적정 가격을 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이 뭔데요? 몰라도 돼요. 감정평가 때 처음에 내가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감정평가 첫 페이지 가가지고 회색 박스 안에 적정 가격이라는 줄 쳐놨을 거야 아마. 그 내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해놨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물건을 평가할 때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시장가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었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게 있거든. 했거든. 자, 지금 봐봐. 감정평가, 우리 여기 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률에 보니까 표준지를 평가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법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적정 가격으로 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바꾸면 틀린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알아둡니다. 단위당 적정 가격입니다. 자,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표준지 가격을 조사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표준지는 누가 선정할까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를 다 정해줘요. 국토부 장관이. 그래가지고 그 표준지 가격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자, 조사했죠? 그러고 나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그 밑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자, 너무 길어요. 중앙 동그라미. 장관은 중앙이야? 장관은 중앙이다. 시군구청장 나오는데 중앙 얘기하면 안 된다. 너무 기니까 중앙위원회 그렇게 기억해. 그냥 중앙위원회야.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자, 2번 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기 위하여는 그 밑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줄 치세요. 의견 들어야 돼요. 의견 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다음 4번 패스. 좀 이따 안 해도 돼 지금. 자, 5번 봅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전국에 있는 표준지 가격을 조사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들에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감정원 같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 업무 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줄칩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원칙이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만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지가 변동률이 심하지 않을 때는. 원칙은 둘 이상인데 아시겠어요? 그렇죠. 법률이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 한 번에 봐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법률을 공부를 하는데 법 조문을 안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7번 국토부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근데 개별 공시지가 나중에 공부하기 이건 시군구청장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이건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나오면 시군구청장이야.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 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하 줄칩니다. 토지 가격 비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구청장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 그럼 토지 가격 비준표 누가 만들어? 장관이 만드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그냥 장관 그러면 돼. 왜냐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장관은 국토부 장관밖에 없어. 공법에는 뭐 해양수산부도 한 번씩 나오죠. 수자원 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그죠? 근데 우리 학계로는 전부 장관 그럼 누구라고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야. 국토부 장관. 네. 다른 장관 없어요.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내용이야.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 1, 2번은 위에 있는 법조문을 정리 요약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공시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자, 그럼 이제 그 밑에는 뭐냐면 그럼 어떤 거 공시할 건데 얘기해요. 어떤 거 공시할 건데 이거야. 공시사항. 자, 우리 시험은 공시사항 잘 내. 공시사항 별표야. 자, 볼게요. 어떤 걸 공시하는지. 일단 당연히 집원 공시해야지. 표준지의 집원. 그 다음에 아까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 그랬죠. 단위 면적당 이 단위 면적이 얼마인데요?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3.3 제곱미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평당도 3.3 제곱미터는 한 평이잖아. 3.3 제곱미터가 아니고 단위 면적당 가격인데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예요. 단위 면적당 가격이에요. 그리고 표준지의 면적이라든지 생김새, 형상까지 다 공시합니다. 그리고 줄 칠게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까지도 공시를 해요. 자, 그리고 5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돼 있죠. 자, 대통령령을 정하는 줄 치겠습니다. 지목, 용도지역, 여기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인지 뭐 관리지역인지 이런 거 다 공시하거든요. 그리고 도로 상황도 공시해요.
그 여러분들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은 좀 봐두세요. 이거 어려워요.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린다.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4번 이의신청이죠. 이거 할 거거든. 이의신청. 자,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하거든. 그럼 여기 불만이 있는 거야. 내가 표준지 공시가에 불만이 있어. 그럼 이의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결정 공시한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결정 공시한 사람한테 하는 거다. 원칙이. 딱 그렇게 기억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이의신청을 할 때 그 사람 전화하면 전화 받습니까? 찾아가 만나줍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방문이 아니고,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메일 될까요? 전자우편 되죠. 이메일 됩니다.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은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칠까지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결정 공시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 동그라미에 30일 3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 이의가 있는 자는 줄치세요. 그게 토지 소유자는 돼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 낸 적 한 번도 없지만 난 그렇게 내보고 싶단 말이야.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러면 틀리는 거야.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땅 주인만 하는 거 아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은 어려워요. 이렇게 지문 내면.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자는이야. 법조문은 글자 하나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로 안에 전자문서 뭐라고 돼 있어? 포함 동그라미. 제외 그러면 안 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바꾸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바뀌어도 찾아내란 말이에요. 다른 우리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나 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험 있죠? 이런 거 바꿉니다. 이런 거 바꿔요. 중요하다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야. 바꾼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내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봐두라는 겁니다. 자,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누구에게 이의신청한다? 그렇지. 국토부 장관에게. 이게 우리는 이걸 잘 바꿔. 시군구청장이 그러면 안 돼.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우리 표준 얘기할 때는 시군구청장이 나올 일이 없어. 시군구청장이 나올 일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의신청했어. 누가? 이의 있는 자가 이의신청했어. 그럼 장관이 알았다. 그 이의가 있구나. 그럼 끝입니까?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왜 하라고 그래? 그럼 이의신청이 왔으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니면 당신 말은 이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맞습니까? 그럼 이제 표준지 공시가를 2월 말일 날 결정 공시했다 해볼게요. 보통 2월 말쯤에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이의신청해야 되죠. 그럼 3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돼. 그럼 이의신청 기한이 끝났지? 그럼 이날로부터 30일 안에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를 통지해줘야 돼요. 선생님의 이의는 이유가 안 됩니다 하든지, 이유가 타당합니다 하든지. 무슨 말 했어요? 그게 그 밑에 내용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것도 30일이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죠?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다음 거는 지금 파란색은 안 돼 있지만 알아두세요. 자, 해봤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이유가 있어. 들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결정 공시해야 될까요? 다음에 반영할까요? 그냥 묵살해야 될까요? 다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말라 이의신청하라고 그러노. 바꿔줄 것도 아닌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재결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그 밑에 내용이야, 그게.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3조는 뭐 있겠지.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공시해라. 이 말이야. 다시 공시해라. 됐습니까? 다시 공시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밑에 건 안 봐도 돼. 우리 법조문 다 읽었기 때문에 일일이 안 봐도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법을 공부할 때 조문을 읽어야 돼. 원래는 조문을. 중개법도 사실은 조문을 보면 좋아. 중개법 조문이 한 50 몇 개밖에 안 돼. 중개법 조문 자체가. 자, 그 다음요. 50 몇 개 외우겠다. 자, 양가 5번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가의 적용 및 효력에 대해 별표 2개입니다. 어디에 쓸 건데 이 말이거든 이게. 어디에 쓸 거야 이거. 이런 거 왜 조사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알았어. 개별 공시가 구하려고. 그렇죠. 이건 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넘깁니다. 자, 양가 6번이에요. 양가 6번. 자, 평가 기준이죠. 표준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 맞아요.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표준지 가격을 조사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개별 토지 가격, 개별 공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표준지 가격이랑 매우 중요하거든. 기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 다른 거 다 말하는 뭐 하겠습니까?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 밑에 것들은 그냥 끝이지. 그러니까 표준지 가격을 조사할 때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라고 기준을 딱 정해놨단 말이야. 그거 지금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봅니다. 무슨 가격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랬다 내가.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뭐 기준이다? 그래, 줄 치세요. 적정 가격 기준이에요. 그럼 적정 가격이 뭔데요?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적정 가격은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에요. 시장 가치하고 비슷해요. 의미가 비슷하다. 그런 거 지금 외우지 마. 그냥 적정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구나. 표준지는. 그 뒤에 보면 여기 있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적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실제 용도 기준입니다. 줄칩니다. 이 실제 용도 기준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게 공시 기준이 현재 보이세요? 그 줄치고 별표 2개 하세요. 글자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거든. 자, 그럼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표준지 가격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감정평가업자들이 국토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감정평가업자 전국에 있는 표준지를 조사해요. 그죠? 근데 오늘 며칠이고? 4월 7일. 4월 7일 날 울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표준지 조사하러. 그럼 지금 2021년도에 조사해가지고 2022년도에 발표가 되겠지. 내년 거 지금 조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4월 7일 날 왔다 해볼게요. 딱 왔는데, 뭐 서류 같은 거 들고 올까 안 들고 올까? 들고 오지. 공부 같은 거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긴 지목이 전이야. 지목은 전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답으로 이용하고 있어. 지목은 서류상으로는 전으로 돼 있는데, 밭인데, 오니까 논이야.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럼 일단 원칙은 실제 이용 상황대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용도 기준이야. 네?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대로 평가해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럼 또 다른 지역에도 갔어. 이제 부산에 갔다. 부산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전인데 또 답으로 이용하고 있어. 5월 1일 날 오니까. 5월 1일 날 보니까 또 실제 이용대로 평가해야 되겠죠. 일단 원칙 실제 이용대로입니다. 자, 문제점 없어 그럼 이거? 그러면 방문 날짜가 다 다른데 4월 1일 날 방문 날짜 당시로 보면 방문 당시 실제 이용대로 보면 되겠어요? 언제 방문할 줄 알고? 언제 방문할 줄 알고? 부산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 와서 받겠다지만 그 전에 받겠어 할 수도 있고 뭐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된 날짜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언제라고요?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사항이야. 그러면 감정평가업자 왔을 때 뭐라 물어봐야 돼? 1월 1일 날 뭐로 이용했습니까? 야 1월 1일 날 뭐로 이용했습니까? 맞아요. 현장 방문 당시가 아니야. 현장 방문 당시 실제 이용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X. 언제 기준으로? 그래.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현장 방문 당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매년 1월 1일 기준 실제 이용 기준이야. 알아두세요. 그래서 실제 용도 기준 평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공시 기준이 현재 이용 상황 기준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건 당연히 고려하면 안 되겠죠. 일시적인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일시적인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됐습니까? 거기 앞에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대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지목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돼, 안 돼? 기억해 두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입니다. 그 뭐라고 적어놨어요? 낮이 상정평가네. 자, 여기가 표준지야. 제가 지금 굉장히 꼼꼼히 지금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처음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 또 안 해. 이거 뭐 두 번, 세 번 할 게 뭐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다음에 이제 뭐 요약집 나오면 중요한 거면 딱딱하지.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지금 제가 같이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표준지예요. 그럼 감정평가업자 이 표준지를 조사로 왔겠지? 그죠? 왔더니 건물이 또 있네. 건물이. 그럼 이 건부지죠. 그럼 이 표준지 가격은 건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있으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잖아. 그럼 봐봐. 이 표준지는 대표가 되는 토지거든. 대표가 되는 토지야. 그러면 대표가 되는 토지는 스크래치가 있으면 될까요? 흠이 있으면 돼, 안 돼? 이 스크래치야, 이거. 흠이 나 있어. 표준에 스크래치가 나버리면 개별도 당연히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맞습니까? 표준으로부터 개별이 나오는데 표준에 흠이 있어. 그럼 당연히 개별도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준지는요, 건물이 있더라도 없다고 봐버리는 거야. 뭐라고? 있어도 없다고 본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지상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있다고 보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다 까먹었지? 그 현황 기준 평가했잖아요. 건부 감가 고려하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우리 이번 토요일날 특강하지?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특강 같은 경우는 이거 한 4단원 5단원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정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라고 다 잊어먹어버렸잖아. 다 잊어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자료를 가지고 수업 듣고 그걸 딱 들고 있으면서 계속 그걸 봐야 돼. 이제는 30페이지짜리 그걸 계속 보라니까. 자, 어찌됐든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근데 하는 사람이 많아.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이야.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의 원칙은 현황평가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라. 근데 그것도 단서가 있었단 말이야. 단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낮이 상정평가라 그랬어 그때. 기억나세요?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이게 법령에 다른 규정이야.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에 토지가 건물이 있더라도 있다고 보고 평가한다, 없다고 보고 평가한다.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없다고 보고. 오케이? 또 이 없다고 평가한다고요. 또 이 표준지야. 갔더니 이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네. 지상권이. 이것도 흠집이지. 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표준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 지상권자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흠결 사항이잖아요. 그럼 지상권도 있다고 봐야 돼도 없다고 봐야 될까? 없다고 봐버리는 거야. 표준은 흠이 있으면 안 돼. 없다고 봐야 돼. 그러면 지상에 아무것도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 그게 낮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낮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가 당연히 낼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내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공사법상 제한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X란 말이야. 공법은 있는 그대로 해야 돼. 낮이는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입니까? 그거 조심할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낮이가 뭔데?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토지라 그랬죠? 공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만약에 표준지 갔는데 여기 공법상 개발 제한구역이야. 에?
그럼 이것도 없다고 평가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야, 이건 그대로 하라는 거야. 뭐만? 사법상. 틀릴 거 안 같아, 혹시 내면? 공짜 넣어버리면? 틀리잖아. 그래서 이걸 나아지 상정 기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4번에 나오잖아.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아니, 생각해봐봐. 공법은 개인이 규제한 거야? 국가가 규제해 놓은 거야? 국가가 규제해 놓은 거를 와가지고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충돌 일어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이해를 해버려야 돼. 이해를 해버려야지. 자, 5번 보세요. 표준지에 왔더니 그 주변 토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 때문에 표준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야 된다, 반영하면 안 된다. 반영해야 돼. 자, 그래서 표준지 평가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제 이용 그대로 해. 공법상 제한에서 공법상 제한 받는 그대로 해. 개발 이익이 있으면 개발 이익도 반영해. 단 뭐만 하나면 예외야. 나지 상정. 그건 흠집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만약에 흠집이 있으면 표준지 가격이 낮아지겠지. 예? 그럼 표준지 가격이 낮아지면 뭐도 낮아져? 개별 공시가가 낮아지겠지. 나중에 공부하면 개별 공시 가지고 세금 때리거든. 그럼 세금이 적게 거치겠지. 이거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표준지 가격을 낮추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개발 이익이라든지 그대로 다 해. 아시겠어요? 개발 이익 반영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개발이 보니까 개발 이익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소문만 무성해. 올라갈 거라고. 그럼 반영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자, 볼게요. 개발 이익의 반영이 원칙인데 개발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그 개발 이익이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공시 기준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했을 때는 당연히 반영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주관적이 돼버리니까 이런 걸 반영하라 그러면. 됐어요? 표준지 평가 다 했다. 이제 표준지 공시가 다 했어. 다 했어요. 여기는 다 했어요. 자,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해가지고 뭘 구하면 된다. 이제 개별 공시가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531페이지에 개별 공시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